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비염 관련해서 준비했는데요.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비염이. 그리고 저희 집에도 아이들 둘이 어렸을 때 비염으로 조금 고생을 했고, 저희 조카 아이들은 정말 비염, 아토피, 천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질환, 질병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라서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비염은 다 똑같아요. 면역질환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비염이나 아토피나 천식 세 개가 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몸에 이제 면역 반응을 나타내는 게 코로 나타나면 비염인 거고, 피부로 나타나면 아토피, 그리고 이제 기관지로 나타나게 되면 천식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먼저 제가 오늘 준비한 건 비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염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다 알다시피 비강 속의 염증이에요. 비강 속의 염증인데 옮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염성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비감염성 질환으로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코가 이렇게 있고 코 옆으로 해서 이렇게 동이 있거든요. 상악동이 있고 이쪽에 전두동 있고 비강 쪽이 있고 다 이제 비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비어 있는 공간인데 이제 어떤 이유로 해서 그러니까 면역이 약해져서 나타나거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진드기나 뭐 알레르기 요인, 꽃가루 이런 걸로 인해서 코의 혈관이 우려이 되는 거예요. 우려이 되는 게 피가 그러니까 면역 작용을 일으키면서 그 몸에서 그러니까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러니까 혈액이 많이 그쪽 코 있는 쪽으로 혈액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그러니까 굵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 혈관 자체가 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숨쉬는 그 길이 우려이 되면 숨쉬는 구멍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숨쉬는 게 힘들고 코 막힌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숨쉬는 그 길도 굉장히 좁아 있는데 어떤 이제 면역 반응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거기가 우려이 되면서 더 좁아지고, 그래서 코막힘이 심해지면서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코막힘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게 되고 막 울고 이제 수면장애도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비염의 원인을 보면 그냥 세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유전적인 게 가장 커요. 그래서 부모가 둘 다 비염을 갖고 있으면 아이는 거의 100% 비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모 중에 이제 한 분만 비염을 갖고 있어도 50% 이상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환경적인 거는 이제 다 알고 계시다시피 뭐 미세먼지나 이런 거, 그리고 뭐 카펫, 진먼지, 진드기, 그리고 동물 털, 뭐 꽃가루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비염이 발생하게 되고, 또 스트레스 원인으로 인해서 몸의 면역 반응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 코의 혈관이 이제 커지면서 숨쉬는 길이 좁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생기는 이 세 가지인데, 사실 유전적인 거는 이미 태어난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건 이제 환경적인 거랑 스트레스, 요거는 이제 후천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아이를 아직 낳지 않으신 분들은 가능성이 있죠. 내 면역을 좀 좋게 건강하게 하면 태어날 아이들도 이제 건강하게 태어나니까 이렇게 세 가지 원인을 크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증상은 다 알다시피 콧물, 그러니까 맑은 콧물이 처음에 나오고, 그게 이제 보통 급성 비염 같은 경우는 감기 증상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열이 없는 감기 증상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죠. 콧물, 재채기, 또 심하면 눈물도 나게 되고, 또 코막힘이 항상 있으니까 항상 킁킁거리고, 또 코를 풀게 되고, 근데 코를 풀게 되면 처음에는 좀 시원한 감이 있지만 코에 계속 자극이 되는 거예요. 코 점막에. 그러니까 또 붓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악순환이 계속돼서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비염이 계속 오랫동안 진행되면 이제 만성 부비동염까지 오게 되고, 또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이제 성장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잠을 못 자면 일단 삶의 질이 떨어지고 성장의 장애도 오게 되고, 학습 장애까지 오게 돼요.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런 증상까지 오게 되고, 심하면 이제 후각 손실까지 오게 되고, 후각 손실이 오면 또 미각까지 같이 떨어지는 그런
정말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실 비염 가지고 병원 가서 진단을 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코가 막힌다, 이게 콧물이 나온다, 뭐 재채기가 나온다 이런 거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진단을 내릴 필요는 없기는 한데, 근데 이게 증상이 심해지면서 내가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할 때도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을 내가 조절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피부 단자 시험을 하게 되는데, 보통 한 10가지 정도 할 때는 여기 팔에 여기다가 테스트를 해요. 그리고 한 50가지에서 100가지 정도 테스트를 할 때는 등판에다가 하거든요. 네, 등판에다가 하는데, 이거를 하면 이제 보통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붉은색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서 붉은색으로 나왔다고 해서 내가 꼭 그 물질에 반응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건강한 상태고 컨디션이 좋으면 여기에 붉게 나왔다고 해도 그거에 뭐 우유 알러지나 뭐 이런 것도 내가 우유를 먹어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는 빨갛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컨디션이나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이 반응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진단을 하면서 또 비강내시경 진단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코 자체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간혹 휘어져 있거나 어떤 뭐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코가 휘어져 있거나 그러면 이제 그거에 의해서 숨 쉬는 게 힘들어지기도 하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을 통해서 비염 증상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부록이 있거나 이제 그럴 때는 그걸 또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비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고요. 치료는 그냥 간단해요. 3가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코에 이렇게 코가 우려이 되면서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하니까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시중에 이제 의사 선생님 처방이 스테로이드가 굉장히 많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스테로이드가 아닌 코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쉽게 약국에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이제 함유 코트리엔즈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몸에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히스타민이 분비되는데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 약을 쓰게 되고, 또 이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히스타민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약들은 그냥 증상만 단순히 막아주는 거에 그치는 거고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레이 종류를 보면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건 이제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제품이고요. 요즘에는 한의원에서도 한방 스프레이라고 해서 유칼립투스 성분 들어간 거 이런 걸로 스프레이가 나오고 있고요. 가장 흔하게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제는 이제 비스테로이드 제제인데 상품명으로는 오트리빈이라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제예요. 이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코막힘을 해결해주는 그런 제품이고, 뭐 아로마 제품으로 해서 스프레이도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단은 스테로이드는 모든 질병에 다 쓰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 특히 염증과 관련된 질환에는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게 쉽게 좋게 얘기하면 만병통치약인 거고, 이제 나쁘게 장기적으로 쓰게 되면 전신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약이에요. 그래서 잘 쓰면 좋은 약, 잘못 쓰면 몸이 망가지는 그런 제품인데, 보통 스테로이드를 오래 썼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이제 구강 칸디다증이라 그래가지고 곰팡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에 나잘 스프레이 이것도 보통 스테로이드는 한 일주일, 길게는 2주일, 최대 2주일 정도까지만 쓸 수 있고, 그 이상 계속 장기로 쓰게 되면 이제 부작용이 계속 나타나는데, 이거는 비염에 이제 나잘 스프레이뿐만이 아니라 천식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흡입기를 매일 하시거든요. 그거 안에도 이제 스테로이드가 들어있고, 뭐
피부과 연고, 아토피로 인해서 가려움증이나 염증이 생겼을 때 그걸 가라앉히는 거에 스테로이드 제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뭐 일주일, 최대 2주일을 넘기지 말라고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사실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없어요. 전 질병에 다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문. 네. 2주 이내로 쓰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2주 이내로 쓰면 좋아지는데 그게 이제 본인 컨디션, 본인 몸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게 쭉 좋아진 상태로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시기가 지나면 뭐 한 1, 2주 지나서 또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스테로이드를 쓰면 위험하다라는 걸 요즘엔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데 또 병원에서는 그거 말고는 사실 특별한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뭐 중독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원인 사실은 치료는 아닌 거잖아요. 원인 치료는 아니죠. 그러니까 증상 치료인 거죠. 그리고 요즘에 스테로이드가 어느 분야에도 쓰이냐면 갑자기 이제 안검 하수가 왔을 때 눈꺼풀이 한쪽이 이렇게 뚝 이렇게 하수가 왔을 때 그리고 뭐 귀가 요즘에 그런 질병 되게 많다고 하는데 갑자기 청력이 안 들리는 거예요. 후각이 갑자기 뭐 이렇게 안 되는 경우, 갑자기 이렇게 돌발성으로 오는 그런 질환들이 있거든요. 그런 때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굉장히 고용량으로 평상시 이게 이제 하나 타블렛 하나가 5ml거든요. 5ml인데 이거를 막 한 18알 이렇게 막 20알 이렇게 고용량으로 이렇게 때려 붓거든요. 그렇게 붓는 치료를 한 일주일 정도 하고 뭐 짧게는 2, 3일 하면서 그거는 한 번에 딱 끊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스테로이드가 이게 호르몬 관련 제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신에서 나오는 그거기 때문에 이렇게 고용량을 쫙 쓰다가 딱 멈추면 몸에 이제 부작용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퍼링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뭐 60ml를 그러니까 한 15알을 썼으면 그 다음 날은 2알 정도 줄이고 그 다음 날 또 2알 정도 줄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차츰차츰 그렇게 줄이는 치료를 하는 이유가 부작용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전신에 효과가 있는 약이지만 부작용도 온 전신에 다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히 천식 같은 환자분들은 치료가 잘 안 되면 평생 쓰거든요. 평생 쓰는데 안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쓰다가 조금 줄이고 또 급성 발작이 오면 또 저걸 쓰게 되는데 기본 베이스로 그 천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흡입기를 계속 쓰거든요. 매일 이제 이 구강으로 해서 이렇게 들여 마시는 그 약을 쓰는데 거기에도 스테로이드가 계속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스테로이드가 진짜 무서운 약이긴 해요. 부작용도 전신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뭐 천식 오래 앓으신 분들은 한 10년 이상 되신 분들의 특징이 얼굴이 이제 문페이스 부어 있어요. 얼굴이 부어 있고 이제 고용량으로 잠깐 쓰시는 분들도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문페이스가 돼요. 짧게 썼을 때도 이제 몸이 붓고 그러니까 이게 수분을 계속 잡고 있어요. 잡고 있게 만들기 때문에 몸이 붓고 또 피부가 되게 얇아요. 피부 자체가 되게 얇고 그러니까 전신으로 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뭐 혈압도 생길 수도 있고 신경질적으로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신적으로 모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스테로이드가.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장기간 투여했을 때 전신 부작용이 나타나고 또 소아 환자한테는 특별히 무서운 게 성장 지연이 나타나기도 해요.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근데 이제 잠깐 쓰면은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잠깐 쓰면 좋은 제품이고 그리고 이제 그 염증을 아까 이제 그 히스타민을 나오는 그거를 차단해주는 보통 이제 상품명으로는 싱글레어라고 하는데 천식이 있거나 비염이 있을 때 특히 이렇게 수면하기 전에 깨물어 먹는 약을 주거든요. 동그란 거. 씹어서 먹는 거. 그게 이제 상품명으로는 싱글레어고 몬테르카스타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것도 이제 히스타민을 차단하는 그런 류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꼭 씹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히스타민 그리고 이제 히스타민은 항히스타민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지르텍 이제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지르텍은 그러니까 1세대 항히스타민제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있어요. 우리 감기약 먹으면 졸리잖아요. 그게 이제 이거의 가장 큰 부작용. 네,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제약회사에서 이제 계속 약들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알레그라라는 요즘 이런 약이 있는데 요거는 금액도 비싸고 지르텍의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졸린 게 없어요. 졸린 게 없는 그런 약이고 결론적으로 그렇지만 어쨌든 증상만 잠깐 호전시켜 주는 거고 치료에 근본적으로 접근하지는 못하는 그런 병원의 약물 치료예요. 그래서 요즘에 면역요법이라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런 면역요법을 사용을 해요. 사용을 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비용이 비싸고 이게 뭐 주사로 피하 주사로 해서 면역 주사를 맞는 방법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설하에 이제 녹여서 먹는 그런 면역 치료법이 있는데 이 면역 치료법 같은 경우도 보통 한 1년에서 2년 정도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한 달 치료비가 한 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고액의 돈을 들여서도 이 비염 치료에 면역요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내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이 치료를 하는데 따지고 보면 한 달에 20만 원 정도의 돈이 들면 그걸 한 2년 정도 한다고 치면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럴 때는 파마넥스가 제일 좋죠. 왜냐하면 파마넥스로 전반적인 면역을 높여주면 내 전반적으로 건강이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병원 치료는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면역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복귀시키는 거. 물론 이제 아이를 낳지 않으신 분들은 내 몸 건강 관리를 잘 해서 비염이 없는 유전적 소인을 갖고 있지 않는 아이를 낳는 게 제일 좋겠지만 벌써 태어났고 이제 나도 비염이 있고 이러면 이제 후천적으로 내가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역력이 강하면 어떤 외부의 환경에도 내가 거기에 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고객들 만났을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이에요. 비염 예방하기 위해서 뭐 손 씻는 거 기본이고 환경적인 거 뭐 꽃가루 뭐 진드기 이런 노출되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세제에 넣지 않고 뭐 60도 이상에서 세탁을 하면 진드기는 다 죽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아이들이 비염 증상이 조금 심해질 때는 이런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휴식 충분히 해줘야 되고 스트레스 줄이고 진공 청소기고 헤파 필터 사용하고 그리고 이거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한의학 쪽에서는 이런 거를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음식 쪽으로 해서 많이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다 보면은 다 파마넥스에 있어요. 네, 파마넥스에 있어서 네. 그래서 뭐 차도 뭐 여기 보니까 영지버섯 차에 이게 뭐 좋고 항암 면역작용 다 파마넥스에 있는 거라 편하게 먹을 수 있죠. 파마넥스는 끓이지 않고 뭐 하지 않아도 6X 공법이니까 믿을만 하고 그래서 사실 비염이랑 아토피랑 천식의 파마넥스를 접근할 때는 다 알고 계시다시피 옐로풀이 아연 풍부하게 있어서 면역에 도움이 되고요. 또 구리에서 상처 치유에 필요한 물질이 나오고 또 머리에 있는 그 폴리페놀 성분은 이제 항염이랑 암세포 억제 효과까지 있고 또 열을 좀 내리는 효과가 있어서 옐로풀이는 필수로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이시맥스도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면역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요. 면역뿐만이 아니라 뭐 간 기능에도 좋고 인슐린 분비도 촉진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면역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락토바실러스 퍼멘텀 100%로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도 면역의 가장 기본으로 추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세 가지 가장 좋게 효과를 보실 수 있고 비염이 있으신 분들이 피부로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아토피니까 아토피도 똑같이 이렇게
솔루션으로 컨설 해주시면 되고, 그 대신 이제 아토피가 있는 경우는 가려움이 가장 심하잖아요. 근데 가려움을 저도 예전에 이제 임신했을 때 가려움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가려운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고 느꼈었는데, 정말 귀가 가렵고 막 팔 가렵고 피가 나도 모르게 긁게 되고, 그러니까 또 2차 감염이 또 생기고 딱지가 생기고 또 가려우니까 또 긁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 가려운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뭐 좀 시원하게 해주는 방법, 그런 게 조금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주변에 이제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네, 받아야 되고, 이제 히스타민이나 이렇게 스테로이드로 가려움증을 좀 감소시켜 놓고, 문제는 보습이나 이런 걸 잘해서 2차 감염이 생기지 않게. 그러니까 가려우면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른도 가려운 건 참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이들은 더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저희 제품을 먹고 또 바르고 하면서 좋아질 수 있고요. 보습도 가장 중요하죠. 건조하면 더 가려워지니까 가렵지 않게 보습을 충분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긁는 것부터가 이제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긁지 않으면 더 커지지 않는데 긁음으로 해서 이제 다른 문제들이 계속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 제품이 정말 특별하잖아요. 약산성 제품. 그래서 피부 보호막 유지할 수 있게 그 피부 구조에 맞게 만들어진 제품이니까 사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바디바 가장 기본이죠. 병변 부위에 바르고 이제 샤워하면 되고, 모낭충도 그렇고 이렇게. 그리고 아토피 있는 사람들 이렇게 떼수건으로 밀거나 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더 자극이 되니까. 루프라 굉장히 좋으니까 루프라 바르고 한 5분이나 10분 있다가 그냥 씻어내면 자극 없이 깨끗하게 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토피 있으신 분들은 아까 그 비염 컨설 해드릴 때 그 제품 파마넥스랑 같이 뉴스킨 제품은 바디바랑 바디루프라 이렇게 사용하시고, 퍼레니얼 바디로션 이것도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보습과 진정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분 보습 유지해주고 영양까지 주니까 이런 제품 같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가려울 때 인앤서가 조금 도움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인앤서 바르면 가려움이 좀 진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 알로에 성분에도 물론 이제 진정시키는 효과가 굉장히 많은데, 이 인앤서도 알로에로만 만들어지진 않았잖아요. 알로에하고 이제 그 NAPC 성분 들어있고, 찾다 보니까 그 처음 들어보는 나뭇잎인데, 인도몰 구슬 나뭇잎, 이 추출물이 보습에 굉장히 좋고, 이게 통증이나 발열, 또 항균성, 항바이러스, 항진균 작용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성분이 저희 인앤서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냥 알로에가 주 성분이다라고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어떤 이렇게 뭐 블랙더렉 추출물 이런 것들이 같이 배합이 돼서 만들어진 걸 보고 저는 또 한 번 회사의 감동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너무 좋은 성분들로 이렇게 채워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하면서 저도 조금 더 몰랐던 것도 알게 됐고, 네,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